네, 안녕하세요. 프리비전스 김도훈입니다. 오늘은 소소한 이야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질문도 받았고 어느 분들이 저한테 좀 이렇게 심각하게 물어보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맞냐?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모든 스피커, 모든 헤드폰, 모든 이어폰은 한계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한계점을 모르고 더 과하게 사용을 하게 되면 오히려 장비들한테 더 안 좋고 그 다음에 소리도 훨씬 더 안 좋아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이 스피커 부분에서는 여러분들 이 부분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 스피커 부분에서 이거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스피커가 고장나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하이파이 하시거나 프로미아에 계시거나 뭐 스피커를 다루시는 어느 종사하시는 그쪽에 계신 분들은 모두 다 알 겁니다. 굉장히 잘 써야 된다. 스피커는 앰프하고 매칭해서 그리고 앰프를 이용해서 오디오 장비를 구동을 시킬 때 여러분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스피커가 고장난다는 것을 아시고 계세요. 그런데 왜 헤드폰과 이어폰에서는 그것을 지키지 않고 계실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먼저 답을 말씀드리자면 헤드폰, 이어폰에서도 여러분들 지키셔야 됩니다. 네, 그 한계점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그 한계점을 넘기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 헤드폰과 이어폰에서는 잘 지키지 않고 있죠. 그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스피커에서는 그 한계점을 넘길 경우 스피커가 고장이 나지만 헤드폰과 이어폰에서는 그 한계점을 넘길 경우 크게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한계점을 넘겨서 사용을 하고 계시는 것을 종종 목격하게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스피커를 이렇게 보게 되면 스피커는 공기 중에 울림을 만들어야 돼요. 공기 중에 압축과 팽창을 만들어내야 되는 물리적인 운동을 하는 장비가 스피커입니다. 이어폰과 헤드폰도 동일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구동 방식 자체를 이제 자성을 이용을 해서 그 전자기장과 그 자성을 이용을 해서 전자석과 자석을 이용을 해서 서로 밀어내고 당기는 힘으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전자기장을 이용을 해서 어떠한 진동판 자체가 앞쪽으로나 뒤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구조물을 만들어서 그 물리적인 구조물이 어느 범위까지 구동하면서 소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디오 신호라는 것 자체는 전기 신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전기 신호에서는 어느 한계점, 전기 회로에서의 한계점은 존재하는 것이지만 물리적인 운동에서의 한계점은 무엇이 결정을 한다? 각각의 스피커와 각각의 헤드폰과 각각의 이어폰이 고유에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한계점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 한계점까지만 구동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그 영상을 찍은 적이 있죠. 이 영상이 상당히 많은 뷰수를 가지고 있던데 이제 앰프하고 스피커의 매칭에 대해서 설명했던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제가 스피커의 구동에 있어서 가장 좋은 앰프 매칭은 약 2배 정도의 출력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스피커의 구동을 위해서는 앰프가 피크치, 한계치까지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선 그 매칭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앰프가 클리핑, 피크치까지 썼을 때가 앰프의 최대의 출력을 내는 것이고요. 100W라면 100W 출력을 다 낸다는 얘기는 앰프가 클리핑 포인트, 그러니까 피크 포인트, 가장 최정점까지 썼을 때에 100W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렇게 앰프를 피크 지점까지 쓰지 않지 않습니까? 빨간불이 들어올 때까지 쓰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빨간불이 들어오지 않는 지점, 그 바로 밑 지점이 어디냐면 마이너스 3dB 지점이에요. 마이너스 3dB이라는 그 수치는 무엇이냐? 앰프에서 제가 이론을 많이 알려드렸는데 그 앰프의 이론을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3dB이 줄어든다는 것은 앰프 출력이 절반의 출력을 낼 때가 피크 지점에서 마이너스 3dB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피크 지점까지 썼을 때에는 앰프의 풀 파워를 쓰는 거지만 거기에 살짝 못 미치는 마이너스 3dB 지점을 우리가 타겟으로 해서 한다면 그 앰프의 절반밖에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크 지점은 100W 앰프라면 100W를 다 쓰는 거지만 그거의 한 칸 밑에 마이너스 3dB까지만 쓴다면 50W 밖에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앰프를 2배 매칭을 하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키포인트는 어쨌든 내가 100W짜리를 산다고 해도 클리핑을 쓰지 않는다면 찌그러지는 그 한계치, 빨간불이 들어오는 그 한계치까지 쓰지 않고 그 바로 밑에까지 안정적으로 쓴다면 100W 앰프를 써도 50W 밖에 쓰지 않기 때문에 50W에 매칭되는 스피커와 연결해 쓰게 되면 가장 이상적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설명하면서 뭐 스피커도 사실상의 와티지, 거기에서의 한계치라고 했는 그 와티지는 원래 2시간 정도를 꾸준하게 사용을 했을 때 그 한계점으로 계속 사용했을 때 견디는 수준이 있고 순간적으로 살짝 넘어가는 100W를 넘어가는 그런 출력이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100W 스피커라면 하더라도 그 정도는 견딜 수 있도록 디자인돼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2시간 동안 내내 음악을 그렇게 크게 틀어야 되는 장소라면 지금의 매칭 세팅은 조금 어려운 세팅이 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집에서 음악을 듣고 집에서 가정용으로 홈으로 듣거나 아니면 다른 공연장도 2시간 연속으로 하는 공연들이 없잖아요. 그리고 공연도 계속 달리는 공연이 아니라 레벨이 좀 작았다가 커졌다가 작았다가 하는 것을 반복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반적인 사용에서는 앰프를 2배 매칭을 했을 때 가장 이상적으로 잘 조합이 되는 상태라는 것을 설명했던 영상이었어요.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지금도 계속 한계점, 스피커의 한계점, 앰프의 한계점이라는 것을 계속 얘기했죠. 그리고 한계점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암시를 했습니다. 앰프에서도 한계점은 빨간색으로 딱 나타내주면서 내가 거기까지 쓸 수는 있지만 적색 라인이야, 넘어가지 마. 마치 뭐가 가냐면 자동차에 RPM 미터가 레드라인까지 쓰는 거, 그 레드라인까지 썼을 때의 피크 홀스 파워, 그러니까 최고의 마력이 나오지만, 엔진의 출력이 나오지만 누가 레드라인까지 계속 쓰나요? 그러지 않죠, 여러분. 자동차 쓸 때 물론 거기까지 가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그 아래에서 평균적으로 놀기 때문에 레드라인이 여기인 건 알고 있지만 그 밑에까지 안정적으로 써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스피커에서도 내가 100W를 출력을 낼 수 있는 이 스피커지만 내가 100W를 항상 내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아요? 그 한계층까지 쓰는 사람들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 밑에 안정적인 레벨로 쓰게 되죠. 자, 그리고 그 한계치를 넘어섰을 때는 어떤 현상이 생기나요? 보통 가장 약한, 스피커에서 가장 약한 트위터라고 하는 그 고음 부분이 흔히 터지죠. 예, 고음이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코일이 실제로 타버려요. 그 안에 보이스 코일이라는 게 감겨져 있는데 그 코일이 타버립니다. 그리고 저음 드라이버도 그 한계치를 넘어가게 되면 코일이 타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프로 장비들 중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되느냐, 라이너리 스피커라고 해서 공연에서 가장 많이 쓰는 초대형 스피커들이 있습니다. 줄줄이 달리는 그런 스피커 보면 고음 드라이버, 뭐 중음 드라이버, 뭐 저음 드라이버가 있는데 고음 드라이버가 고장나서 들어올 경우를 보게 되면 보이스 코일이 타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티타늄 드라이버가 박살이 나서 나와요. 왜 박살이 날까요? 티타늄 컴프레션 드라이버, 티타늄 3인치나 4인치 드라이버 되게 큰 걸 쓰거든요. 그 프로 라이너레이 스피커에 쓰는 아주 초대형 15인치나 뭐 12인치의 아주 초대형 라이너레이 스피커들의 고음 드라이버 보게 되면 실제 다이아프레임이 3인치 드라이버들을 꽤 많이 써요. 굉장히 커요. 이만한 3인치 드라이버들을 쓰는데 컴프레션 드라이버로 티타늄으로 되어 있고 굴곡이 반대로 되어 있고 이 컴프레션 안에 들어가 있어요. 컴프레션 안에 들어있고 엑싯은 1인치의 엑싯에 3인치가 압력을 밀어넣으면서 소리를 방출하는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드라이버들이 큰 공연들, 뭐 울트라 뭐 이런 거 뭐 공연이 있어요. 뭐 EDM 공연 같은 거 하고 나면 고음 드라이버가 고장나서 들어오는데 까보면 이 컴프레션 드라이버가 티타늄으로 되어 있는데 박살이 나서 나옵니다. 그냥 조각이 돼서 나와 있어요. 왜 조각이 났을까요? 고음 드라이버가. 왜 그러느냐? 가동할 수 있는 한계 범위를 넘어서 한 거예요. 그러면 고음 드라이버는 컴프레션으로 메탈로 하우징으로 되어 있는 그 안에 컴프레션 드라이버가 들어있는데 얘가 앞뒤로 움직이면서 그 메탈로 되어 있는 하우징에 갖다 부딪히는 겁니다. 예, 티타늄으로 되어 있는 드라이버 자체가 앞뒤로 부딪히는 거예요. 예, 메탈로 되어 있는 데를. 그러면서 티타늄 드라이버가 박살이 나서 들어와요. 그래서 고음 드라이버가 일반적인 홈 오디오에서는 뭐 보이스 코일이 타는 정도로 끝나지만 아주 초대형 공연을 하고 있는 아주 초대형 그 공연용 스피커는 컴프레션 드라이버, 고음 드라이버가 박살이 나서 들어옵니다. 깨져 들어와요.
또는 여러분들 그 클럽 같은 데를 가게 돼서 클럽에 설치되어 있는 스피커들은 뭐 2시간이 뭐예요? 하루에 한 10시간씩 거의 최대 출력으로 계속 내줍니다. 그러면 고음 드라이버가 나가는 것도 나가는 거지만 저음 드라이버가 어떻게 되느냐, 15인치, 뭐 18인치 저음 드라이버, 이만한 애들이 있는데 이 드라이버가 결국에는 앞뒤로 많이 움직이다가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가동 범위라는 게 있거든요. 움직일 수 있는 가동 범위 한계치를 넘어서 더 앞으로 가요. 넘어서 더 뒤로 가고. 이렇게 움직일 때 무슨 현상이 생기느냐, 몇 가지 현상이 생기는데, 일단은 더스트 캡이라고 하는 볼록, 가운데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게 더스트 캡인데, 사실 그 안에 보이스 코일이 있거든요. 이 더스트 캡이 앞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예, 본딩이 떨어지면서 앞으로 날아가는 경우들이 간혹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본드로 잡아주고 있는, 그 다이아프레임을 잡아주고 있는 이 바깥쪽에 있는 데를 이제 서라운드라고 합니다. 바깥쪽을 잡아주는 애를 서라운드라고 하고, 보이스 코일 안쪽에 자석 근처에서 잡아주는 애를 스파이더라고 하는데, 이 서라운드하고 스파이더가 찢어져 나갑니다. 예, 찢어져서 앞으로 튀어나가요. 튀어나갑니다. 그래서 이 드라이버 자체가 아예 이탈을 해버려요. 나중에는 자석 속에 있는 보이스 코일이 아예 이탈을 해서 바깥으로 빠져버립니다. 아예 소리가 안 나는 거죠. 코일이 버닝 되는 경우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오랜 동안 계속 스트레스를 주면 열을 받아서 코일이 버닝 되는 경우도 있지만, 너무나 순간적으로 많은 양의 운동량을 넣어주게 되면 순간적으로 팍팍팍팍 거리는 아주 고음압의 소리를 넣어주면 아예 드라이버가 이탈을 해버리는 거죠. 아예 바깥으로 튀어나오거나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때 보통 소리가 어떻게 나는 줄 아세요? 스피커들이, 대형 스피커들이, 고음 드라이버도 마찬가지고 저음 드라이버도 마찬가지로 딱딱딱딱 소리가 나요. 예, 어디를 때리는, 그러니까 나무를 때릴 때 소리 있죠. 딱딱딱딱 소리 있죠. 그게 드라이버가 킥 소리가 팍팍팍팍 나올 때 킥 소리가 뻥뻥뻥 나오는 게 아니라 뻥뻥뻥 나오는 걸 레벨을 계속 올려요. 계속 올리면 뻥뻥뻥뻥뻥 하다가 나중에는 딱딱딱딱딱딱 소리가 납니다. 그건 뭐냐? 그 드라이버가 움직일 수 있는 가동 범위를 그냥 넘어서 버린 거예요. 그러면 앞에 가서 딱 부딪히고 뒤로 가서 딱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딱 뒤로 갈 때 딱 소리 나거든요. 뒤로 갈 때 딱 소리 나거나 앞에 무슨 그 구조물이 있으면 구조물이 부딪힐 때 딱 소리가 나요. 그래서 딱딱딱딱 하다가 그렇게 딱딱 소리 나게 계속 틀면 드라이버가 이탈을 해버립니다. 예. 심지어는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시면 스피커가 불나는 영상도 있어요. 스피커는 보이스 코일에 계속 스트레스를 주면 버닝이라 그래서 보이스 코일이 타는 현상도 생기는데, 그 타는 현상이 과해지면 실제로 불이 납니다. 예, 그러니까 아예 불이 붙어요. 그래서 스피커가 불이 붙어서 활활 탑니다. 누군가가 불을 붙인 게 아니라 스피커 보이스 코일이 타기 시작하면서 보이스 코일이 콘지에 불이 붙기 시작하고, 그 콘지에서 불이 붙은 게 나무에, MDF 나무에 불이 붙어서 안에 있는 흡음재에 불이 붙고 그러면서 다 타버려요. 또는 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그 스피커 안에 있는 네트워크, 패시브 크로스오버라고 하는 네트워크 회로에 과열이 되면서 그 안에서 불이 붙어갖고 그 옆에 있는 내장재에 불이 붙고 그러면서 화재가 나서 스피커가 활활 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스피커에서는 이렇게 한계치를 넘게 되면 실질적인 드라이버의 고장, 이 드라이버가 튀어나와 버린다든지, 아니면 뭐 더스트 캡이 떨어져 나간다든지, 더 이상 뭐 쓸 수 없을 정도로 불이 화재가 난다든지 막 이렇게 돼요. 아주 극강의 상태고요.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어떻죠?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그냥 잘못 연결해서 조금 쓰다 보면 고음이 툭 하고 나가버려요. 저음이 움직일 때마다 약간 사각사각 소리가 나요. 저음이 움직일 때 사각사각 소리 나는 거는 이 코일이 버닝이 되면서 팽창을 하는 거예요. 팽창을 해서 자석을 긁고 다니는 겁니다. 예, 자석에서 원래 자석에 닿지 않고 보이스 코일이 그 자유롭게 움직여야 되는데, 버닝이 되면서 팽창을 하게 되면 자석을 닿아요. 자석에 닿으면서 이렇게 자석을 긁고 다니면서 사각사각 소리가 날 때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가정용 홈오디오에서는 조금의 고출력, 조금의 한계치를 넘어서 쓰게 되면 고음 드라이버가 나가거나 저음 드라이버가 이제 번아웃이 되면서 팽창해서 사각사각 소리가 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피커에서는 과하게 출력 주면 큰일 난다, 스피커 고장 난다,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헤드폰, 이어폰에서는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헤드폰, 이어폰도 동일해요. 스피커랑 동일합니다. 자기 가동 범위라는 게 존재해요. 더 이상 오버시키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이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헤드폰 앰프가 이게 막 605ohm짜리, 305ohm짜리로
고임피던스의 이어폰이나 헤드폰에 출력을 더 주기 위한 헤드폰 앰프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헤드폰 앰프는 기본적으로 뭐 305옴, 155옴, 300옴, 605옴을 구동할 수 있도록 고출력으로 나와 있는 헤드폰 앰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애들에다가 16옴, 32옴짜리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물려서 과하게 트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제가 이거 공식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고, 임피던스가 낮아지는 순간에 같은 앰프라도 더 큰 출력을 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앰프는 연결되는 그 이어폰, 헤드폰, 스피커의 임피던스에 따라서 출력이 달라집니다. 임피던스가 낮아지면 더 고출력이 나오고요. 임피던스가 높아지면 더 저출력이 나와요. 임피던스가 높으면 소리 제어는 잘하지만 소리 크기는 줄어들고요. 임피던스가 낮으면 소리 크기는 커지지만 소리 제어가 좀 쉽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류의 그 상반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해상도 헤드폰, 이어폰은 고임피던스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300옴, 600옴. 그래서 제어 능력과 컨트롤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헤드폰에는 300옴, 600옴짜리가 있어요. 그런 애들은 앰프가 필요합니다. 앰프가 필요해서 제어 능력도 갖추면서 출력도 높게 해서 더 고해상도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자, 그런 애들은 300옴, 600옴이 그래서 보통 앰프가 필요한 것이지만, 일반적인 32옴, 16옴짜리는 일반 앰프가 사용하지 않고, 헤드폰 앰프를 별도로 사용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환경에서 편하게 쓸 수 있도록 디자인돼서 나온 헤드폰들이에요. 그런 애들은 굳이 헤드폰 앰프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좋은 DAP나 좋은 DAC를 가지고 계시면 바로 직결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해서 나온 애들이에요. 보통 32옴 미만, 32옴, 64옴 미만, 64, 32, 16옴 미만의 그런 헤드폰, 이어폰들은 앰프를 사용하지 않고 사용을 하라고 디자인돼서 나온 애들이에요. 자, 그런데 간혹 나 더 좋은 음질을 위해서 32옴이나 16옴으로 되어 있는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헤드폰 앰프에 물려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럴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가동 범위를 넘어서 구동시킬 수 있습니다. 헤드폰, 이어폰에 자기가 낼 수 있는 출력량, 자기가 낼 수 있는, 운동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임피던스가 너무 낮아요. 헤드폰 앰프를 구동시키기에는 임피던스가 너무 낮습니다. 64, 32, 16옴, 8옴의 그런 애들은 헤드폰 앰프, 이어폰 헤드폰에서 헤드폰 앰프를 구동하기에는 너무 임피던스가 낮아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것을 과하게 돌리면 어떤 소리가 나느냐? 헤드폰, 이어폰에서 딱딱딱딱 소리가 나요. 그게 딱딱딱딱 소리가 나요. 특히 킥 소리 나올 때 킥과 함께 딱딱딱딱딱딱 소리 날 거예요. 당연하죠. 가동 범위를 넘어선 거예요. 아까 그 스피커에서 설명한 거 똑같아요. 가동 범위를 넘어선 거예요.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한계 범위가 있는데 한계 범위를 넘어서서 앰프가 밀어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렇게 하면 고장 나는 거 아니야? 네, 고장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고장 안 나던데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죠. 오래 그렇게 사용하면 고장 나요. 100% 고장 나요. 그런데 오래 구동하지 않는다면 고장이 안 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유는 헤드폰과 이어폰에 쓰는 출력은요, 밀리와트 단위예요. 스피커에서 사용하는 거는 와트 단위예요. 단위 자체가 1000배가 달라요. 그러니까 단위 자체가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지만 단위 자체가 1000배가 큰 스피커에서는 밀어주는 힘도 1000배를 더 넣어줘야 돼요. 100배가 아닌 1000배를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1000배의 전력량이 들어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의 조금의 초과되는 양은 스피커의 보이스 코일, 그러니까 코일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일이 타버리고 불이 나고 드라이버가 앞으로 튕겨나가는 그 정도의 힘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어폰, 헤드폰은 워낙에 가까이 듣는 거잖아요. 귀에 바로 옆에 듣는 것이고 귀 속에 넣어서 듣는 애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출력량이 필요하지 않아요. 밀리와트 단위의 출력량만 있어도 충분히 크게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밀리와트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밀리와트가 들어간다고 해서 가동 범위를 초과하지 않느냐? 초과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넘어서지 않고 그냥 편하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요, 넘어서요. 그 적은 전력에도 드라이버 자체가 워낙 가볍게 만들어져 있고 워낙 가벼운 상태에서 아주 얇은 코일로 공작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밀리와트를 넣어준다 해도 충분하게 움직일 수 있는 가동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빡빡빡빡빡빡 칠 정도로 움직이지만 넣어주는 신호 자체가 밀리와트이기 때문에 큰 데미지는 안 주는 거예요.
큰 데미지는. 하지만 여러분들 계속 그 밀리와트라도 계속 넣어주면 보이스 코일이 탑니다. 또는 가동 범위를 넘어서 계속 움직여서 정말 딱딱딱딱 소리가 날 정도로 사용을 하시면 그거는 그냥 나 이거 고장내고 싶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동차를 갖다가 RPM을 항상 운전할 때 6,000rpm, 7,000rpm, 8,000rpm까지 원래 넘어가지 못하잖아요. 퓨얼 컷이 달려있어서 넘어가지 못하는데 계속 레드라인까지 운전하는 거예요. 계속 레드라인까지. 엔진 쉽게 고장나죠? 똑같아요. 지금은 고장 안 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고장납니다. 그래서 헤드폰, 이어폰 할 때도 가끔씩 보게 돼요. 헤드폰 앰프에 물려갖고서 막 레벨 크게 틔우고 막 빡빡빡빡빡빡 소리 나는데도 그거 듣고 계시는 분 보게 되면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한계치까지 쓰는 게 절대로 좋은 음질을 내지 않습니다. 이어폰, 헤드폰은요. 이어폰, 헤드폰은 안정적인 레벨에서 가장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도록 디자인돼서 나왔어요. 그렇게 가동 범위를 한계치까지 끌어올렸을 때 좋은 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자동차가 레드라인까지 올라갔을 때 승차감이 좋지 않은 것처럼 승차감은 여러분들 일반적인 운전 범위 안에 있을 때의 가장 좋은 승차감과 가장 좋은 퍼포먼스가 자동차가 일반적인 퍼포먼스가 나오는 것처럼 한계치까지 끌어올려서 쓸 필요가 없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가끔씩 그런 질문 받으면 왜 저렇게 쓰실까 싶어요. 그거는 여러분들 순수하게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스피커에서는 그렇게 쓰면 반드시 스피커 드라이버가 나가거나 하이 드라이버가 나오거나 로우 드라이버가 나오거나 뭐 네트워크 망가지거나 아니면 진짜로 불이 나거나 하는 그런 상태가 생겨서 스피커에서는 하이파이 하시는 분들은 야 스피커 그렇게 연결했으면 큰일 나라는 걸 아시고 계실지 모르지만 헤드폰, 이어폰에서는 간혹 가다 보면 야 너무 저렇게 쓰면 안 되는데 왜 저렇게 사용을 하지? 하고 제가 깜짝 놀랄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헤드폰, 이어폰에서 낮은 임피던스 64오hm 미만, 32오hm 미만, 16오hm 미만의 이어폰을 사용을 하시고 헤드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고용량의 헤드폰 앰프, 대형 헤드폰 앰프에 물려서 구동하신다?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네. 지금은 망가지지 않지만 언젠가 망가집니다. 그리고 그 헤드폰과 이어폰이 잘못된 거냐? 딱딱딱딱 소리 난다고? 아니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 이어폰과 헤드폰의 한계치까지 도달해서 부딪히는 소리예요. 안에서 물리적으로 한계치에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나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잘못 사용하고 계신 것이고요. 그것은 기계의 잘못이 아니에요. 모든 기계는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예, 모든 기계는 한계라는 게 있어요. 그 한계를 절대 넘어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조금 더 현명한 소비 생활과 현명한 음향 생활을 조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오늘 이렇게 영상을 켜고 소소한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소소하지가 않았네요. 한참 길어졌었네요. 그래요. 오늘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한테 조금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미있는 음향 이야기나 제품에 대한 리뷰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프리비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